요즘은 다들 건강검진 한 번쯤은 받으시죠? 하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싸다고 많이 한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CT, 조영제 검사처럼 고가의 검진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검진만 믿고 안심하다가 병을 놓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진짜 나에게 맞는 건강검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검사가 오히려 독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검진이면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할 거라고요. 하지만 의학의 원칙은 다릅니다. 가격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몸과 위험도에 맞는 검사가 답입니다. 조영제를 쓰는 컴퓨터 단층 촬영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누적되는 방사선은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됩니다. 애매한 소견이 나오면 추가 촬영과 조직 검사로 이어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는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골라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를 꾸준히 받았던 분이 췌장암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장기는 애초에 검사 목록에 없었습니다. 만능 필터 같은 환상이 만든 사각지대였습니다. 국가검진은 기본 안전망입니다. 인구 전체를 위한 최소 구성이라서 개인별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나만의 위험지도 그리기입니다. 부모 형제의 병력, 흡연과 음주 습관, 체중과 허리둘레의 변화, 호르몬 치료 여부, 만성 약물 복용, 최근의 소화 불편과 피로 같은 단서를 표로 만들고 그 표에 맞추어 검사를 추가합니다. 방사선이 없는 초음파와 자기 공명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우선 고려하고 필요할 때만 고위험 검사를 선택합니다. 간격도 전략입니다. 무턱대고 자주 찍는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전 기록과 같은 달에 받아야 비교가 쉽고 수치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치는 한 번의 절대값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1년 전보다 간 수치가 서서히 오르는지, 공복 혈당이 계절마다 요동치는지, 콜레스테롤이 생활 변화에 반응하는지, 허리둘레가 몇 해에 걸쳐 조금씩 늘었는지 같은 패턴이 질병의 길을 말해줍니다. 검사는 답안지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길을 알려줄 뿐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진 뒤에는 생활이 따라야 합니다. 수면을 일정하게 두고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매일 30분 걷기를 적어도 일주일에 5번 실천하는 단순한 규칙이 검사 결과를 바꿉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검사를 더 고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불안은 검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질문이 불안을 다룹니다. 이 검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오늘의 결과가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결과가 애매하면 얼마나 기다렸다가 무엇으로 재확인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과잉검진을 막고 놓침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지세요. 증상을 날짜와 시간대로 정리하고 복용 중인 약과 과거 결과지를 함께 가져가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줄고 필요한 결정은 빨라집니다. 검진은 겁을 줄이기 위한 방패이자 다음 한 해를 설계하는 지도입니다.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내년의 건강과 비용을 함께 지킵니다. 검사는 마름이 아니라 맞춤이 가치입니다. 당신의 몸은 평균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고르고 기록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생활을 기준으로 바꾸면 검진은 비로소 나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두려움보다 근거를 택할 때 검진은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년의 몸을 바꿉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막는 예방주사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를 가능한 이르게 발견해 치료의 타이밍을 잡는 과정입니다.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 없는 체중 변화와 밤땀, 평소와 다른 피로, 변의 모양이나 색 변화, 삼킴의 불편처럼 작고 흐린 단서들입니다. 일상은 이 신호를 쉽게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같은 검사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한 번의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 핵심입니다. 공복 혈당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지, 간 수치가 계절과 음주 습관에 따라 요동치는지, 대장 용종이 재발하는지, 혈압의 아침 피크가 커지는지 같은 패턴이 위험을 말해줍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추세는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추세가 바뀌는 순간이 개입 시점이고 그때의 개입이 예후를 바꿉니다. 검진을 사건으로 보지 말고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과를 듣고 일주일 안에 생활 처방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면을 일정하게 두고 소금과 설탕 섭취를 한 걸음 낮추고 매일 30분 걷기와 이틀에 한 번 근력 운동을 넣으면 수치가 서서히 개선됩니다. 식사 전 물 한 잔, 밤 9시 이후 간식 금지,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규칙이 데이터를 움직입니다. 의사는 수치와 영상, 가족력, 현재 증상을 통합해 개인의 위험 지도를 그립니다. 환자는 일상의 루틴을 조정하는 주체입니다. 다음 검사 전까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지 한 줄 계획을 적어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계획이 눈에 보이면 행동은 쉬워집니다. 애매한 결과는 흔합니다. 이럴 때 두려움은 검사를 더 고르게 만들지만 불필요한 촬영과 조직 검사는 부작용과 비용을 늘립니다. 원칙을 세우십시오. 경계 수치가 처음 나왔을 땐 일정 기간 생활 교정을 시행하고 변동이 지속되면 재검으로 확인합니다. 영상 소견이 불분명하면 방사선 부담이 적은 대체 검사를 먼저 고려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에서 두 번째 의견을 구합니다. 질문 목록을 메모해 가면 대화가 또렷해집니다. 이번 결과가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수치의 변동 폭이 의미가 있는지, 다음 검사는 어느 시점이 안전한지, 생활 교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차분히 확인하십시오. 검진은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알려주지만 대신 걸어주진 않습니다. 오늘의 데이터가 내일의 결심으로 이어질 때 조기 발견의 가치는 현실이 됩니다. 암을 말할 때 우리는 공포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학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재발을 낮추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계획입니다. 암이 자라는 속도는 암종과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병명이라도 전략은 달라집니다. 표준 치료 지침은 검증을 거친 경로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는 필요한 순서와 조합이 있습니다. 의사는 병기의 범위를 영상과 조직 검사와 수술 기록으로 정의합니다. 환자는 치료 목표와 부작용 관리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는 생존 곡선이 말해줍니다. 많은 암에서 초기 병기는 높은 완치율을 보입니다. 반대로 진행이 오래된 병기는 치료가 길어지고 부작용이 커지며 예후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을 때의 발견이 가장 유리합니다. 위험 인자가 있으면 권고보다 빠른 주기를 택합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을 떼어낸 이력이 있으면 내시경 간격을 당깁니다. 흡연 이력이 길다면 저선량 흉부 엑스레이 대신 저선량 흉부 단층 촬영을 고려합니다. 간염 보유자는 초음파와 혈청 검사를 규칙적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 세침 검사와 초음파 추적의 균형을 맞춥니다. 과잉과 지연 사이에는 안전한 중간선이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두려움과 피로가 겹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치료 전에는 치료의 목적과 예상 기간과 주요 부작용을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둘째, 몸과 마음의 회복력입니다.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벼운 걷기로 근육을 지키십시오. 열이 나거나 기침과 설사가 오래가면 즉시 의료진에 알립니다. 통증은 감추지 말고 정확히 말하세요.
통증은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해야 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기분과 식욕이 동반 추락합니다. 밤에 빛을 줄이고 낮에 햇빛을 늘리면 생체 시계가 회복됩니다. 가족과 친구의 지지는 약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아닌 사람의 무심한 말은 상처가 됩니다. 힘이 들면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예후를 바꿉니다. 치료가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암 치료의 절반은 치료 뒤에 있습니다. 재발 감시와 합병증 관리, 장기 기능의 회복이 이어집니다. 일정한 간격의 추적 검사와 증상 점검, 생활 습관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체중을 안정시키고 근력을 회복시키며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낮추고 채소와 통곡을 늘립니다. 스트레스는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과 규칙적인 수면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춥니다. 직장 복귀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일의 강도를 주에 한 번씩 점검하며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합니다. 보험과 지원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치료비 경감과 재활 서비스, 직장 복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꿔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끝났다라는 단정 대신 관리한다라는 표현을 선택하십시오. 예측할 수 없다는 막연함 대신 계획이 있다라는 확정 문장을 쓰십시오. 언어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행동이 이어집니다. 추적의 간격은 병기와 조직형과 수술 범위와 약물 치료 여부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기 유방암의 경우 첫 두 해는 더 촘촘히 외래를 방문하고 증상 변화가 없으면 간격을 넓힙니다. 대장암 수술 뒤에는 대장 내시경의 주기를 담당 의사와 정하고 지키는 것이 재발 조기 발견에 유리합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혈액 지표와 초음파를 병행해 변화를 살핍니다. 수치는 지도이고 증상은 표지판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입니다. 인터넷의 극단적 사례는 불안을 키웁니다. 대학병원과 정부기관의 자료를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이해가 어려우면 의료진에게 설명을 청하십시오. 가족에게는 현재의 계획과 도움을 필요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회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먹은 식사와 걸은 시간과 잔 수면이 내일의 체력을 만듭니다. 작은 회복이 쌓여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치료의 여정은 길지만 길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그 쉼표를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국가가 건강검진을 왜 시행할까요? 표면의 설명은 국민건강보호이지만 실제 목적에는 사회 비용을 줄이려는 경제 논리가 굵게 흐릅니다. 사람이 아프면 치료비가 늘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는 저비용으로 큰 질환 신호를 빨리 잡는 체계를 설계합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흉부 엑스레이, 기본 소변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인구를 한 번에 커버하려면 항목은 단순해야 하고 주기는 획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강점이면서 동시에 분명한 한계가 됩니다. 그렇다고 국가검진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 검진은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다만 그물코는 큽니다. 정상으로 판정이 나와도 완전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평균을 위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에서 벗어난 위험 요인은 쉽게 빠져나갑니다. 가족력이나 직업 노출, 오래된 복용 약물, 과거 수술력 같은 개인 맥락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과지는 깔끔해도 마음 한쪽 불씨가 남습니다. 특히 통증이 같고 피로가 지속되는데 수치가 정상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행정 혜택도 구조를 강화합니다. 암 진단비 지원이나 치료비 감면은 국가검진으로 발견된 경우에 집중됩니다. 같은 병이라도 발견 경로가 다르면 혜택은 달라집니다. 제도는 참여율을 높이지만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검진은 받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몸의 맥락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수치의 변화를 연속해서 보고 가족력과 생활 습관을 대입해 추가 검사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의 프레임을 내 프레임으로 덧칠하는 작업입니다. 실천 순서를 정리할게요. 첫째, 결과지를 사진으로 저장하고 이전 결과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연도별 추세가 핵심입니다. 같은 정상이라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위험을 가릅니다. 둘째, 개인 위험표를 만듭니다. 부모 형제의 질환, 내가 복용 중인 약, 통증 부위, 체중 변화, 수면 패턴을 한 장에 적습니다. 셋째, 이 표와 결과지를 들고 주치의와 10분 상담을 예약합니다. 국가 기준과 개인 기준의 차이, 추가로 고려할 항목을 질문하세요. 넷째, 추가 검사는 꼭 필요한 두세 개만 정합니다. 복부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처럼 안전하고 정보량이 큰 검사부터 선택합니다. 다섯째, 주기표를 만듭니다. 6개월과 1년, 2년 단위를 나눠 반복 일정을 달력에 넣고 알림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정리합니다. 제도는 출발선입니다. 결승선은 개인화입니다. 오늘 결과지를 서랍에 넣지 말고 해석으로 넘어가세요. 해석이 쌓일수록 그물코는 촘촘해집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내 생활을 발견하면 같은 수치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국가의 안전망과 나의 설계가 만나 필요할 땐 빠르게 잡아내고 불필요한 검사는 덜어내는 진짜 방어막이 완성됩니다. 오늘 한 장의 결과지에서 내년의 건강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결과를 읽을 때 절대치만 보지 말고 맥락을 보세요. 체중이 줄었는데 혈당이 그대로라면 식사 시간과 수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혈압이 정상인데 오전 두통이 반복되면 수면, 무호흡 검사를 고려합니다. 흉부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도 기침이 길면 호흡 재활과 알레르기 평가가 도움이 됩니다. 작은 단서가 모여 큰 위험을 밝힙니다. 국가검진표는 시작 노트입니다. 그 뒤 장을 채우는 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또한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오늘 느낀 증상과 수면 시간, 걷기 거리, 복용약을 짧게 메모하세요. 세 줄의 기록이 다음 진료에서 정확한 결정을 돕습니다. 의료는 협업입니다. 제도의 그물과 개인의 일기가 합쳐질 때 건강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국가검진을 기본으로 두고 무엇을 더할지 고민된다면 위험 대비 효율이 높은 검사를 먼저 고르세요.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정보량이 많은 것이 좋은 검사입니다. 오늘은 5가지를 권합니다.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뇌혈관을 살피는 MRA, 경동맥 초음파, 기본 혈액과 소변 검사입니다. 공통점은 방사선 노출이 없거나 매우 낮고 통증과 부작용 위험이 적으며 발견하면 바로 예방 전략을 세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간과 담낭, 췌장과 신장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간의 지방화나 혹, 담낭의 용종, 신장의 낭종과 결석 단서를 잡는 데 강합니다. 조영제가 필요 없고 검사 시간이 짧아 부담이 적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식습관과 체중, 음주 습관을 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목 앞쪽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만져지지 않는 미세 결절도 볼 수 있어 조기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병변과 지켜볼 병변을 나누는 첫 관문이 됩니다. MRA는 뇌동맥류 같은 혈관의 풍선을 빨리 찾는 데 유리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터져 뇌출혈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번개형 두통을 경험했다면 한 번쯤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목의 큰 혈관벽을 직접 보여줍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변화와 작은 죽상반을 일찍 발견해 심장과 뇌 위험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혈액과 소변 검사는 전신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계기판입니다. 빈혈과 염증,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의 단서를 줍니다.
실천 팁을 드립니다. 첫째, 한 번에 모두 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예산이 한정되면 복부 초음파와 경동맥 초음파를 먼저 권합니다. 둘째, 결과 해석을 서둘지 마세요. 영상 소견은 문장 하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추적 권고가 있다면 기간을 달력에 바로 입력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셋째, 같은 병원에서 반복 검사를 받으면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장비와 판독 기준이 같을수록 미세 변화가 드러납니다. 넷째, 결과를 생활로 연결하세요. 복부 지방과 간 수치가 동반 상승하면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경동맥 벽이 두꺼워졌다면 걷기 시간을 늘리고 염분을 줄입니다. 검사는 지도이고 생활은 여정입니다. 지도가 세밀할수록 길을 잃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지도를 아무리 모아도 걷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오늘 선택한 한 가지 검사가 내일의 습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면 충분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5가지, 과한 공포 없이 차분히 진행해 보세요. 필요한 것은 성급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이 쌓이면 발견은 빨라지고 치료는 짧아집니다. 그것이 검진의 진짜 가치입니다. 추가로 비용과 시간을 관리하는 요령을 덧붙입니다. 검사 예약은 오전 이른 시간으로 잡아 공복 부담을 줄이고 결과 상담은 같은 주 안에 연결하세요. 궁금증을 메모해가면 짧은 상담도 알차집니다. 왜 찍는지가 분명해야 어떻게가 이어집니다. 또 혈액 수치는 전날 저녁 식사와 수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촬영 전 이틀은 과음과 과식을 피하고 염분을 줄이며 잠자리에 일찍 드는 것이 결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올라오면 심호흡을 한 뒤 질문을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이 소견은 급한가요? 추적인가요? 이 한 문장이 판단을 맑게 합니다. 작은 습관의 합이 결과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 정한 하나의 원칙을 한 달 동안 지켜보세요. 빠짐없이 검진을 받았는데 왜 놓쳤을까?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답은 냉정합니다. 국가검진은 공통분모를 겨냥합니다. 개인의 희귀 위험과 깊은 장기의 병은 그물코 사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위와 대장, 간을 살피는 기본 항목은 든든하지만 췌장처럼 깊숙한 장기나 특정 혈관의 이상은 스치듯 지나갑니다. 또 증상이 애매하면 검진 전 설문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고 짧은 촬영 시간 동안 표본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검진은 확률의 싸움이며 확률은 설계의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목표인가입니다. 국가는 많은 사람의 큰 위험을 싸게 빨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의 목표는 다릅니다. 내 가족력과 직업, 생활 습관의 취약 지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다르면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본 검진이 끝나면 나는 무엇을 더 알고 싶은가를 묻습니다. 복부 통증이 잦다면 복부 초음파, 아침 두통과 코골이가 있다면 수면, 무호흡, 검사, 갑작스런 어지럼이 반복되면 경동맥 초음파처럼 내 증상과 연결된 선택을 합니다.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한 분은 내시경과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까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중이 서서히 줄고 등 통증이 지속됐습니다. 그는 단순 피로로 여겼지만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발견했고 정밀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 잡아 수술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낮 졸림과 집중 저하를 호소했지만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수면 검사를 해보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고 산소 포화도가 흔들렸습니다. 치료 후 혈압과 기억력이 함께 안정되었습니다. 수치는 정상이어도 삶은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삶의 신호를 의학 언어로 번역해주는 것이 추가 검사입니다.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증상 일기를 씁니다. 통증의 시간과 위치, 수면의 질, 식사 시간과 화장실 패턴을 기록하세요.
둘째, 가족력 지도를 만듭니다. 부모, 형제의 질환과 나이, 흡연과 음주 습관을 간단히 적습니다. 셋째, 직업과 취미의 노출을 평가합니다. 화학물질, 야간 근무, 장시간 운전, 반복 동작 여부입니다. 넷째, 이 자료를 들고 주치의에게 질문합니다. 지금의 정상은 정말 정상인가요?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다섯째, 반드시 추적 일정을 달력에 넣습니다. 또 한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활용하세요. 검진 전 문진표에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고 검사실에서 이 부위가 특히 불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촬영 각도와 집중이 달라집니다. 판독 의사가 참고할 정보가 많을수록 보고서는 섬세해집니다. 결과 상담 때는 세 가지를 묻습니다. 위험도는 낮음, 중간, 높음 중 어디인가요? 추적이면 주기는 얼마인가요? 생활에서 바로 바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짧은 질문이 긴 불안을 줄입니다. 작은 대화가 큰 결정을 이끕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략은 두렵지 않습니다. 계획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약이 아닙니다. 잘못 고르면 몸을 해치고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오늘은 과잉검진의 함정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신을 한 번에 본다는 광고에 흔들리지 마세요. 전신 촬영은 엑스레이 수십 장에 해당하는 방사선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미세한 염증 자국도 신호로 잡아내서 추가 검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은 커지고 비용은 늘어납니다. 둘째, 복부 단층 촬영은 조영제를 씁니다. 신장이 약한 분은 부담이 큽니다. 알레르기 체질은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두통이나 건망증 걱정 때문에 뇌 영상을 서둘러 찍는 분이 많습니다. 급성 마비나 말이 꼬이는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정상입니다. 결과지는 깨끗한데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넷째, 암 표지자 수치만으로 안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수치는 조기 진단용이라기보다 치료 경과를 보는 보조 수치에 가깝습니다. 높다고 모두 암이 아니고 낮다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다섯째, 심장 초음파는 필요할 때 딱 맞게 써야 이익입니다. 흉통의 원인 감별이나 판막 소리 변화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가슴이 막연히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남발하면 불필요한 추적이 뒤따릅니다. 여섯째, 무릎이나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곧장 고해상도 영상부터 찾지 마세요. 통증의 근본은 잘못된 사용 패턴과 약해진 근육일 때가 많습니다. 영상보다 기능평가와 재활 처방이 먼저입니다. 일곱째, 전신암을 한 번에 찾는다는 혈액 검사는 기대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양성으로 괜한 공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덟째, 필요 이상으로 잦은 추적 촬영은 누적 노출을 키웁니다. 간격은 의사가 정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홉째, 결과 설명이 짧고 질문을 막는 센터는 피하세요. 과잉검진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성급한 설명과 성과 중심 운영이 숨어 있습니다. 열째,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나에게 맞는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가족력, 연령, 증상, 기존 질환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괜히 찍는 한 장보다 이유 있는 한 장이 더 큰 생명을 지킵니다. 건강검진은 용기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필요 없는 검사를 덜어내는 용기, 필요한 검사를 꾸준히 반복하는 성실함, 의심스러운 결과에 차분히 되짚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불안을 달래려는 즉흥적 선택보다 근거 있는 결정이 몸을 지킵니다. 많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맞게 하는 선택, 그것이 과잉검진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결과의 의미를 헤아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위험도와 다음 계획을 숫자와 쉬운 말로 풀어줄 때까지 차분히 들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같은 질문을 다시 하셔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 듣고 메모를 남기면 불필요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생활을 바꾸는 행동 지침이 따라붙지 않는 검사는 반쪽입니다.
수면 시간 정렬, 염분과 당분 줄이기, 걷기 늘리기 같은 기본이 먼저입니다. 기본이 자리를 잡아야 영상과 수치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검사는 답이 아니라 지표입니다. 지표를 삶으로 번역하는 힘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은 기계가 아니라 회복하는 생명입니다. 불안을 잠재우려 과하게 찍는 한 장의 사진보다 하루의 습관이 더 큰 약이 됩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검사를 하나 덜고 물 한 잔과 가벼운 걷기를 더해보세요. 그 변화가 염증의 불씨를 낮추고 다음 검사의 필요도를 줄여줍니다. 검사는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숫자에 매달리는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것이 과잉검진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검사는 많음이 아니라 정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용 대비 생명을 지키는 5가지를 또렷하게 짚겠습니다. 첫 번째, 복부 초음파입니다. 간과 담낭, 췌장, 신장처럼 조용히 아파오는 장기를 안전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 없고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간, 담석, 신장 결석, 췌장 주위의 미세한 변화까지 단서가 보입니다. 식사는 금하고 검사에 들어가면 화질이 좋아집니다. 결과는 그 자리에서 의사의 설명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목 앞쪽 작은 결절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영상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결절의 가장자리 모양, 내부 밝기, 미세 석회처럼 위험 신호를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늘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추정만 하면 되는지 의사가 근거를 들어 안내합니다. 세 번째, 뇌혈관을 살피는 혈관 영상입니다. 갑자기 터지는 뇌출혈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혹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의 불룩한 확장을 조기에 찾으면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관벽의 두께와 찢김 흔적을 비침습적으로 확인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안쪽에 불규칙한 덩어리가 보이면 심장과 뇌 건강의 경고입니다. 생활을 바로잡고 약물 치료를 함께하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액과 소변 검사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전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빈혈, 염증, 혈당, 지질, 콩팥 기능, 간 기능 같은 기초 지표는 질병의 그림자를 일찍 보여줍니다. 수치 하나만 보지 말고 흐름을 보세요. 작년과 올해, 금식과 비금식의 차이를 함께 읽어야 정확합니다. 이 5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부담이 없거나 낮고 결과를 생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뒤에는 반드시 행동 처방이 따라야 합니다. 식단의 염분을 줄이고 단 것을 아끼고 걷기와 수면을 정돈하는 실천입니다. 이 실천이 쌓이면 다음 검사의 간격이 벌어지고 추가 검사는 줄어듭니다. 검사는 삶의 나침반이고 방향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당신의 일상에서 나옵니다. 오늘 예약을 했다면 같은 날의 생활 계획도 함께 적어두세요. 검사와 습관이 맞물릴 때 건강은 비로소 당신 편이 됩니다. 또한 언제 추가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복부 통증이 반복될 때,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보일 때, 소변 거품이 늘고 발이 쉽게 붓는다면 일정을 앞당기세요. 가족 중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있었다면 혈관 검사를 상의하세요. 흡연력이 길고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경동맥 초음파의 정보가 향후 계획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공복 상태에서 같은 시간대에 반복하면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물은 조금 마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검사 전날의 과음과 과식을 피하고 새벽 운동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은 쉬운 말로, 다음 계획은 날짜로 적어두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묻는 것이 옳습니다. 좋은 검사는 삶을 바꾸는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오늘부터 염분을 한 숟갈 줄이고 매일 저녁에 천천히 30분 걷고
밤 11시에 불을 끄는 한 줄 계획입니다. 그 한 줄이 복부 초음파의 지방간을 줄이고 혈액 수치의 염증 표지를 낮추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결과지는 휴지통으로 사라지지만 습관은 몸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값어치가 큽니다. 지금 당장 전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한 가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확한 검사, 정확한 해석, 그리고 작은 실천. 이 3가지가 만나면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질로 다가옵니다. 검진은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품질이 갈립니다. 같은 기계라도 사람의 눈과 손, 설명의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먼저 공장처럼 돌리는 곳은 피하세요. 접수부터 종료까지 숨 쉴 틈이 없고 질문을 하려 해도 다음 팀을 재촉하는 분위기라면 신호입니다. 좋은 센터는 예약 단계부터 증상과 가족력을 묻고 꼭 필요한 항목을 권합니다. 무작정 묶음 판매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전문의가 직접 결과를 확인하고 설명합니다. 의사가 바뀌지 않고 누적 기록을 이어보는 체계면 더 좋습니다. 영상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함께 상의하는 회의 시간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여러 눈이 같은 영상을 보면 놓침이 줄어듭니다. 결과 설명은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험도는 숫자로, 계획은 날짜와 행동으로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한 문장을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검진은 끝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서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또한 연말에 붐비는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과 12월은 예약이 몰려 실수가 늘기 쉽습니다. 봄과 초여름의 한가한 시기에 일정을 잡으면 촬영 시간과 설명 시간이 넉넉합니다. 센터가 공개하는 품질 지표도 확인하세요. 재촬영률, 위양성률, 내시경의 사진 개수 같은 숫자가 투명하게 올라오는지 봅니다. 동일 센터를 꾸준히 이용하는 것도 이익입니다. 내 몸의 과거 사진과 오늘 사진을 같은 눈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바뀌어도 시스템이 누적 기록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작은 변화도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 더 안심이 됩니다. 비용은 마지막 기준입니다. 값이 싸도 설명이 짧다면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간 비싸더라도 설명과 추적 계획이 탄탄하면 이익입니다. 계산을 마친 뒤에는 오늘의 배움을 한 줄로 적어보세요.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멈출지 스스로 정하는 시간입니다. 검진은 사람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사람을 서두르게 하는 공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속도로 묻고, 듣고, 이해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곳. 그런 곳이 당신의 주치의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현명한 선택이 내년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좋은 센터를 고르는 일은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기준을 손에 쥐고 천천히 비교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지켜집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예약 전에 전화 상담을 해봅니다. 질문에 친절히 답하고 필요 없는 고가 검사를 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검사자와 판독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숙련 연수와 전임 과정을 솔직히 알려주는지 봅니다. 셋째, 결과를 종이로만 주지 말고 전자 파일로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재방문 시 과거 기록을 자동 비교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살핍니다. 다섯째, 설명 시간에 보호자 동석을 허용하는지, 통역이나 큰 글씨 자료를 준비해주는지 체크합니다. 여섯째, 내시경처럼 시술이 필요한 경우 사진의 기본 컷 수와 보정 여부를 공개하는지 봅니다. 일곱째, 불필요한 영양제 판매나 검사 후 단기간 다이어트 같은 상업 권유가 있는지 경계합니다. 여덟째,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계 병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홉째, 폐쇄된 복도와 탁한 공기 대신 밝은 조명과 환기가 되는 환경인지 직접 느껴봅니다. 10번째, 검사를 마친 뒤 다음 예약을 강요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주기는 의학적 근거로 정해야 합니다.
이 10가지를 지키면 선택의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의 결정은 내일의 안심을 만듭니다. 검진은 단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반복될 때 힘을 냅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함께 맞춰줄 동반자를 고르세요. 건강검진은 국가가 준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결승선은 항상 당신 스스로 그려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표준 항목은 평균을 위한 지도일 뿐 개인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겐 평균이 안전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검진의 의미는 받았다 해서 끝나선 안 됩니다. 결과를 읽고 바꾸고 기록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수치는 곧 변합니다. 혈당이 좋다고 야식을 계속하면 다음 해 결과는 달라집니다. 건강은 검사표가 아니라 습관의 총합입니다. 나만의 검진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은 국가검진으로 두고 가족력과 직업 노출 위험을 기준으로 두세 항목을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 중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경동맥 초음파, 위암 병력이 있다면 복부 초음파를 더하는 식입니다. 검사를 끝내는 순간 다이어리를 꺼내 일정을 적습니다. 수면 시간, 식사 패턴, 운동 빈도, 몸무게 그래프를 함께 기록하면 몸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림은 결과보다 정직합니다. 수치가 정상이라도 그래프가 가파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진은 예방이 아니라 조기 발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불필요한 공포도 줄어듭니다. 습관은 결과보다 느리지만 끝내 몸을 바꿉니다. 하루 운동보다 일주일의 반복이, 하루의 절식보다 한 달의 절제가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운동 기록이 비어 있다면 다음 검진 결과를 탓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국가나 병원이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의사는 조언자이고 병원은 조력자입니다. 주체는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지표를 만듭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한다. 이 간단한 문장이 삶을 바꿉니다. 검진 결과를 받으면 3일 안에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세요. 염분 줄이기, 밤 11시 취침, 하루 30분 걷기. 이 세 가지만 정착해도 혈압, 혈당, 지질의 곡선이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결과지는 버려져도 습관은 몸에 남습니다. 국가검진을 받을 때마다 나만의 검진 기록지를 만드세요. 항목별 수치, 생활 패턴, 감정 상태를 함께 쓰면 패턴이 보입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놓칠 뿐입니다. 기록은 그 신호를 읽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문하세요. 나는 결과를 읽고 행동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건강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검진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권리를 살리려면 이해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기록과 하루의 걷기가 미래를 바꿉니다. 건강은 행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국가의 보호 안에서 시작하되 나의 의지 안에서 완성하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생각하세요. 오늘 나는 내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가? 그 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이미 제도 위에 자신의 건강을 세운 사람입니다. 국가의 금을 위해 나의 의지를 얻는 것, 그것이 자기 주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작은 결정이 내년의 검진 결과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 변화를 직접 만드세요.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